대부분의 현대 총기는 화약을 폭발시켜 총구 밖으로 탄두를 밀어내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서 오는 반동과 가스의 압력 등으로 차탄을 장전하는 구조를 보이는데요. 사실상 현대의 총기는 발전할 대로 발전해 이러한 화약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의 혁신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현대의 총기는 더 이상의 총기 자체의 성능 업그레이드보다 뛰어난 액세서리를 효과적으로 부착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총기 디자인의 개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같은 총덕후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웨폰 리스트에서는 신박한 디자인을 가진 총을 모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닌 걸로 알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훈련소에서 이렇게 교육하곤 했습니다. 총을 쏘다 총알이 떨어지면 착검을 하고 착검 돌격이라도 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태권도라도 하면서 싸워라 하고는 말이죠. 이게 현대전장에서 맞는 말인지 의문이긴 하지만 누군가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진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총과 나이프 그리고 6탄전을 도울 너클이 합쳐진 최강의 웨폰이 있습니다. 1869년도 프랑스에서 개발된 아파치 리볼버는 리볼버건 총과 짧은 나이프 그리고 너클이 퓨전된 극강의 하이브리드 웨폰입니다. 주로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무기는 모두 접었을 때 너클로 사용되는데 리볼버의 실린더가 그립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로 나름대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조금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파치 리볼버를 모두 펼치면 작고 귀요만 나이프가 돌출되는데 이렇게 작아서야 위협용으로 간신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나이프를 펼쳤을 때 별도의 접히지 않게 하는 락킹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이 무기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역시 리볼버가 될 텐데 문제는 어딜 봐도 총열이 없죠. 이 총은 사실상 총열이 아예 없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총기입니다. 그나마 총열 역할을 하는 게 수 센티미터 남짓한 실린더가 고작이니 당연히 감선도 없죠. Yikes. 아파치 리볼버의 사거리는 고작 3m 남짓입니다. 2m가 넘는 신장을 가지고 있는 파이터 최용만 씨의 리치가 약 220cm 정도입니다. 파이터의 주먹질보다는 조금 더 사거리가 기네요. 방금 전에 다룬 아파치 리볼버는 너무 옛날 총이죠. 이번엔 현대의 총을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라이프 카드는 접었을 때 딱 카드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권총입니다. 물론 두께는 훨씬 두껍습니다. 이 권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접혀있는 권총을 펼치면 되는데 방아쇠가 달려있는 윗부분이 사실상 이 권총의 전부라고 봐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여분의 총알 3개를 보관할 수 있으면서 그립 역할을 하죠. 사실상 윗부분만 있어도 이 총기는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탄은 역시나 투투LR탄인데요. 여기 이 작은 레버를 당기면 총열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데 총열에 총알을 끼운 뒤 다시 총열을 제자리에 돌리고 뒤에 이 네모난 부분을 뒤로 당기면 사격 준비가 완료됩니다. 사격한 뒤에는 다시 총열을 드러내고 탄피를 수동으로 제거한 뒤 다시 총알을 끼워야 하죠. 라이프 카드 권총의 가장 큰 장점은 접었을 때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앙증맞은 사이즈와 주머니에 넣어도 돌출되는 구조가 아니라 은닉하기 매우 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위험할 수 있는 무기가 판매될 수 있는 이유는 위력이 비교적 낮은 투투LR탄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네요. 어쩌면 지피스톨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총 후보에 들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 성능이 그렇게나 강력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총은 너무나 쓰레기 같은 성능과 기괴한 구조로 출시하자마자 엄청난 혹평이 쏟아지게 되면서 이 총기를 생산한 US-파이어 암드사를 망하게 한 주범입니다. US-파이어 암드사는 콜트류의 리볼버를 면허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런 콜트 카피 총기 분야에서는 뛰어난 성능과 수준 높은 가공으로 이름 높던 회사이며 꽤나 잘 나가던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망하게 했을 정도이니 정말 강력한 총기인 거죠. 이 총의 쓰레기 같은 성능을 반증하는 게 총기 유튜브계의 레전설이자 모든 영상이 총기 리뷰 영상은 아니지만 무려 2,000개가 넘는 영상을 업로드했고 대부분 총기를 리뷰한 영상인 만큼 세상에서 가장 많은 총기를 사용해본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총기를 다뤄본 포같은 웨폰 채널에서도
이 총을 두고 사상 최악의 총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일단 디자인을 보면 어떻게 잡고 쏴야 할지부터가 심각하게 고민되는데 실제로도 잡는 법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한 손으로 잡기도 애매하고 두 손으로 쥐기에는 더욱 애매한 묘한 파지법으로 쥐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트리거가 뻑뻑해서 도무지 제대로 조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상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이 권총을 바탕으로 권총에서 카빈으로 컨버전이 가능하게끔 만들거나 다른 총기에 부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디자인을 한 것인데 이런 독특한 디자인과 설계는 결국 처참한 작동 불량으로 이어져 탄피 배출도 제대로 안 되는 데다 밥 먹듯 일어나는 기능 고장을 고치기 위해 섣부르게 조치를 취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총알이 격발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위험한 총입니다. 당연히 신뢰도 높은 콜트 리볼버를 만들던 회사에서 쓰레기 같은 총을 만든 기업으로 이미지가 곤두박질쳐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죠. 컴팩트한 화기의 대명사인 권총 중에서도 작은 사이즈로 유명한 권총이 있습니다. 자동 권총에서는 글록 26 같은 모델이 대표적이고 작은 권총의 대명사인 대린저 권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콜리브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동 권총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사실 외형만 보면 이번 주제에서 언급당할 총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조금 독특한 권총 정도로 보일 뿐이죠. 하지만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으면 사이즈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콜리브리라는 이름도 독일어로 벌새를 뜻하죠. 굉장히 작은 권총인 것을 보여주는 네이밍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언급했던 대로 콜리브리는 자동 권총입니다. 이 작고 오묘조밀한 권총이 자동으로 재장전까지 되는 멀쩡하게 작동되는 자동 권총인 거죠. 탄창은 7발들이 탄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실에 한 발 더 장전한다면 총 8발의 탄을 장전 가능합니다. 그렇게 탄창의 탄까지 모두 장전한다면 약 22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솜털 같은 무게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7발 모두 장전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5발 정도밖에 장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총이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FPS 게임인 배틀필드 1에서 트롤용 무기로 등장하는데 이걸 고증해서 5발밖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현이 되었다면 옆 동네 모 게임 유튜버가 더 큰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 작은 권총에 7발이나 장전해야 하니 사용하는 총알도 범상치 않겠죠? 사이즈가 정말 더 이상의 설명이 불필요할 것 같네요. 물론 범상치 않은 문양이 새겨져 있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벨트 버클로 보입니다. 다소 두껍고 무거워 보이는 게 사용하기에는 편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 벨트 버클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클 위아래에 위치한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숨겨져 있던 호신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호신총은 총열 4개짜리 22구경 버전과 총열 2개짜리 7.65mm 버전이 확인되었으며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총알을 장전해 놓은 상태에서 벨트 버클로 사용하다 유사시에 호신총 모드로 전환하면 곧바로 사용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총열부 반대편에 위치한 이 버튼들이 다 각각의 총열과 연결된 개별 방아쇠로 이 방아쇠를 누르면 발사가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꾸 사격을 해도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유사시에 호신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은닉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장식도 화려하고 평범한 벨트 버클로 보이니 의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나치 벨트 버클 호신총은 발견 대수가 매우 적은 희소한 총입니다. 아마도 이 총을 보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실험용으로 제작이 되었다거나 극히 일부 친위대에게 선물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되는 총입니다. 사실 이번 주제를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정말 특이한 디자인을 가진 총이 굉장히 많더군요.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이 주제로 다시 영상을 제작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